오늘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우주의 광대한 크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의 시공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한한 어떤 영감을 받는 것 같습니다. 먼 과거에 우리 인류가 눈을 들어서 밤하늘을 봤던 아마 그 첫 순간부터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는 곳이었죠.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입니다. 자, 태양계 크기가 얼마나 큰가부터 먼저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사진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태양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만 행성 간의 거리가 잘못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를 한 1cm나 2cm 정도 되는 포도알 정도의 크기라고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지구가 너무나 크니까 좀 작게 줄여서. 자, 그렇다면 지구가 포도알만 하다면 태양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태양의 크기는 바로 중학생 키 정도가 됩니다. 자, 포도알 크기인 지구가 지금 여기에 있다면 태양은 얼마쯤 가야 존재할까요? 태양은 마을버스 타고 한 정거장 정도를 가면 거기에 태양이 있습니다. 자, 목성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목성은 지구보다 훨씬 커서 한 뼘 정도가 목성의 크기입니다. 그렇다면 목성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반대편으로 마을버스를 타고 한 5정거장을 가면 목성이 존재합니다. 우리 태양계 끝은 얼마나 가면 될까요? 지구가 포도알 크기고 태양이 중학생 키 정도라면 마을버스 타고 한 40정거장, 50정거장을 가면 해왕성, 명왕성을 넘어서 태양계 끝부분에 다다르게 됩니다. 태양계는 이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거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별과 별 사이 인터스텔라 공간은 거의 진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천문학에서는 이제는 마을버스 타고 다닐 수가 없겠죠. 우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는 광년이라는 단위를 써서 우주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를 우리가 1광년이라고 부르죠. 자,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빛의 속도로 달까지 가는 데는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태양까지 가는 데는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태양계 끝까지 가는 데는 반나절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우주선이 있다면 명왕성에 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 있겠죠. 태양계가 하루 생활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빠른 빛의 속도로도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의 속도로 1년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고 태양계는 반나절이면 벗어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별까지는 4년이나 걸리는 이 광대한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별들이 수천 개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별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3차원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이 별들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가까운 별들은 한 10년, 20년이면 한 10대 개의 별들에 우리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빛의 속도로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을 가야 되는 거대한 공간 안에 이 별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이 우주가 어떤 모양일지, 이 별들이,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우주는 어떠한 모습일지를 처음 생각해 본 사람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는 윌리엄 허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허쉘은 이 천왕성을 발견한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은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음악가였죠. 이 윌리엄 허쉘이 작곡한 이 교향곡이 있습니다. 자, 이 교향곡 소리를 한번 여러분 이제 들어보시면, 자, 이 교향곡을 들으면서 윌리엄 허쉘은 이 별들을 보고 별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어떻게 파악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 당시만 해도 이 별까지 하나하나의 별들까지의 거리를 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별의 거리를 잴 수 없는데 별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자, 윌리엄 허셜은 이 모든 별들이 같은 밝기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했습니다. 물론 이 가정은 틀린 가정이에요. 별들의 밝기가 서로 다 다르죠. 원래 밝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허셜은 이 겨울철에 빛나는 이제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이 있죠. 이 시리우스하고 모든 별들이 원래 밝기가 다 똑같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그 가정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간 다음에 그 가정을 조금 더 정밀하게 다듬어가는 방식으로 과학이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윌리엄 허셜은 모든 별들이 시리우스하고 똑같은 밝기를 갖는다고 가정하고, 그렇다면 거리가 멀리 있는 별하고 거리가 가까이 있는 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원래 밝기가 다 똑같다면 멀리 있는 별이 더 어둡게 보이겠죠. 여러분이 촛불을 100개를 켜놓고 촛불이 다 밝기가 똑같은데 멀리 갖다 둔 촛불은 가까이 있는 촛불에 비해서 훨씬 더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리 역제곱의 법칙이라고 하죠. 거리가 2배 멀어지면 그러면 밝기는 4배 어두워지고, 거리가 3배 멀어지면 밝기는 9배 멀어진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거리 역제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윌리엄 허셜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하나하나 밝기를 쟀습니다. 거리는 잴 수 없었지만 모든 별들이 원래 같은 밝기였다면 멀리 있는 별은 더 어두운 별은 더 멀리 있겠고 밝은 별은 가까이 있었겠죠. 이렇게 허셜은 밤하늘의 지도를 그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허셜이 그린 지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바로 이 모양입니다. 마치 빈대떡을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널찍하게 생겼죠. 피자판처럼 생겼습니다. 자, 위쪽 아래쪽을 보면 별이 별로 없고 이 원반형으로 생겼고, 또 오른쪽에 보면 이 별이 별로 없이 이렇게 좀 비어있는 영역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는 이제 먼지가 많아서 빛을 가려서 그런 겁니다. 우리 태양은 이 원반의 중심에 있지 않고 이 빨간 화살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약간 중심에서 변두리 쪽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들을 통해서 우리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낸 윌리엄 허셜의 하늘의 지도였습니다. 윌리엄 허셜의 이 지도는 실제 우리가 이 밤하늘의 별들이 분포하고 있는 우리 은하의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게 몇백 년 전의 일이었지만 뛰어난 아이디어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의 모습을 알아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는 우리 은하, 밀키웨이라고 하죠. 은하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우리 은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물론 직접 사진을 찍을 수는 없겠죠. 우리 은하 밖으로 나아가서 거기서부터 망원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이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아티스트가 그린 겁니다. 이 밤하늘의 이 수많은 별들을 하나하나 거리를 측정하고 3차원의 공간 분포를 연구해서 우리가 파악한 그림이죠. 우리 태양은 우리 은하 중심에서 빛의 속도로 한 26,000년을 가면 거기에 태양이 있고, 여러분이 밤하늘에 보는 대부분의 별들은 이 태양 근처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은하에 생긴 모습을 윌리엄 허셜이 처음으로 지도로 알아낸 것이죠. 사실 우리 은하에는 굉장히 많은 별들이 구성하고 있어요. 약 2,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중력에 의해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별들의 집단을 은하라고 부르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는 우리 은하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자,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이 다양한 종류의 은하가 있습니다. 은하들은 약 1,000억 개 이상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막대처럼 생긴 막대 은하를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모자처럼 생긴 이런 은하들을 보기도 합니다. 자,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고 있는데, 보통 은하들은 빛의 속도로 한 10만 년을 가야 되는 이 광대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태양계 크기가 얼마라고요? 빛의 속도로 반나절이면 갈 수 있고, 가장 가까운 별은 빛의 속도로 4년이면 갈 수 있는데, 별들이 모여있는 우리 은하를 벗어나려면 한 10만 년쯤은
빛의 속도로 날아가야 우리 은하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동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local group, 국부은하군이라고 부릅니다. 자, 위쪽에 보면 우리 은하가 있고 우리 은하 근처에 마젤란 은하와 같은 외소 은하, 도프 갤럭시라고 하는데요. 작은 은하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반구에 가면 마젤란 은하를 볼 수 있으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번 꼭 보면 이 솜사탕처럼 두 개의 구름 덩어리가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면 거기에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어요. 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로부터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300만 광년 정도 크기, 뭐 조금 더 크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 동네를 우리가 우리 국부은하군이라고 부르고 한 20개, 30개 정도의 밝은 은하들이 빛나고 있는 우리 동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의 속도로 100만 년, 200만 년, 300년을 가는 거리가 우리 동네, 은하 동네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에서부터 우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 3초 정도 만에 우리가 보는 크기가 2배로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독일의 뮌헨 근처에 갈킹이 보이고 주변에 농가 밭들이 보입니다. 조금 더 멀리 날아가면 이제 우리는 이 독일 지역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한 3초에 2배씩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역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되고 유럽 대륙을 조금씩 볼 수 있게 됩니다. 산맥들도 보이고 이제 구름들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왼쪽에는 이제 그 스페인과 프랑스가 또 보이고 영국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지구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멀어지는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자, 지구를 이제 조금씩 벗어나서 드디어 우리는 태양계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멀리 있는 점들은 별들이죠. 별들은 워낙 멀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이 정도로 멀어져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백그라운드, 배경화면처럼 보이는 것이죠. 자, 아주 멀리 가면 이제 달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왼쪽에서 조그만 점이 다가오고 있죠. 이게 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백그라운드에 있는 별들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자, 이제는 달과 지구가 뭐 하나처럼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자, 밝게 빛나는 별이 지나갑니다. 무엇일까요? 태양입니다. 태양 오른쪽에 보면 금성으로 보이는 행성이 이제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태양을 지나서 점점 더 멀리 가고 있죠. 지금 우리의 날아가는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자, 오른쪽 위에는 이렇게 붉은 이 가스 구름들도 보이고, 자, 이제는 태양계 바깥쪽에 있는 행성뿐만 아니라 별들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아가기 때문에 별들이 마치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오른쪽 위쪽을 보면 이렇게 검게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은하수의 모습이고요. 왼쪽 아래쪽에 보면 구름덩어리가 하나 올라오죠. 이것이 마젤란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에 딸려있는 위성 은하죠. 마젤란 은하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은하의 모습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심은 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고, 자, 이제 우리 은하가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날아가는 속도는 무지막지하게 빠른데요. 이제는 다른 은하들이 마치 점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별들은 하나하나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점으로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한 1000억 개 정도의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정말 광대한 세계입니다. 지구를 벗어나서 달과 태양과 태양계를 넘어 또 가까운 별들을 넘어 우리 은하를 넘어 이 우주 끝까지 100억 년이 넘는 시간을 빛의 속도로 달려도 끝나지 않는 이 광대한 우주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이 거대한 시공간의 우주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물리적인 현상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더 같이 재밌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